연우는 1994년 설립돼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장품 용기 및 디스펜스 제조와 판매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2016년 중국 상해에 위치한 판매 법인과 후저우에 위치한 생산 법인 설립을 통해서 중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펌프류 72.3%, 튜브류 13.1%, 견본품 13.1%, 기타 1.5%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870억 원, 영업이익 299억 원, 당기순이익 26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7.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32%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내수 성장과 미주 수출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생산 효율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모두 매각한다는 거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은 기중현, 김여옥, 현재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입니다. 양수인은 한국콜마 주식회사입니다. 양수도 주식수는요 681만 8,900주인데 주당 4만 2천 원에 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양수도 대금은 2,863억 원, 3억에 육박합니다. 양수도 대금 지급 일정 그리고 지급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그리고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81만 주를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55%입니다. 55%를 한국콜마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일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4월 13일 양수도 계약 전체 매가는 2,863억입니다. 당사자 기중현 외 1인이고요. 양수인은 한국콜마 주식회사입니다.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은요. 143억 원에 대해서 현금 지급을 계약 당일에 좀 체결하고요. 잔금 2,720억 원은 거래 종료일 2022년도 6월 30일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는 일시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추후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사항들은 좀 없고 지금 기중현 최대주주 및 최대주의 어떤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5%를 2,863억 원에 한국콜마에 좀 매각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그룹이 연우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주당 4만 2천 원으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적정한 가격인가요? 네, 사실상 이게 매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연우의 지금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해 가지고 주식수를 단순하게 합산해서 이거보다 좀 사실상 매각 주가 좀 높으면 이거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야? 네, 이런 그쵸.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영권 매각을 결정했을 때 사실상 주당 곱하기 현재 시가를 계산하면 인위적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구간에 오히려 회사를 내놓으면 당연히 대주주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회사의 본질 가치를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당사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나 전체적인 어떤 자산 산출을 충분히 좀 검토를 좀 했을 것이고요. 네. 그 외에는 시가 대비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 자본을 모두 이제 규합한 평가 금액이 산정이 좀 됩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향후 가치를 좀 반영을 해주는 건데 경영권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가 바로 영업권이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회사의 어떤 성장성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적합한 어떤 매가를 좀 산정하게 되는데 한국콜마 입장에서 단순하게 이 연우의 최대주주가 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연우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적정한 양수도 가액을 산정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기업 가치를 또 다 따져보고 적합한 가격으로 산정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콜마가 이제 화장품 용기 제조 회사인 연우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연우 하면은 저희가 좀 다소 좀 생소했던 네, 기업이에요. 네. 이 회사 지금 업력이 사실상 그렇게 좀 크진 않습니다. 2015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업력은 그렇게 좀 오래된 이제 회사는 아닌데 사실상 이 회사는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분야가 좀 있지만
화장품 제조 용기 업체의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어. 먼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매출 수주상 최근 3, 4업년대 매출 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화장품의 용기는 이 펌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서 짜는 것들 있죠. 튜브는 이렇게 해서 안에 짜서, 눌러서 네. 짜고요. 견본품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구매했을 때 뭐 샘플에 들어가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비용에서는 지금 비중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좀 비교했을 때 펌프형 용기의 매출은 과거보다 좀 감소한 요인이 있어요. 72.3%, 전체 어떤 매출 파이의 72.3%를 좀 구성하고 있고, 튜브형 용기의 매출 부분이 좀 더 확장세를 좀 가져가면서 13.1%의 매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본품과 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좀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수출 비중을 보면 내수보다 이제 수출 비중이 좀 원래 많았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내수 비중이 현재는 좀 더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화장품 용기가 코로나19의 어떤 이 업황에도 좀 부분적인 타격은 좀 있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사실상 조금 더 높았다는 것은 사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엔더믹이 빠르게 좀 전환이 된다면 오히려 화장품 판매 호조에 따른 용기 매출의 어떤 확장세도 좀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내수 부분에서는 어떤 선전을 좀 했지만 수출 실적을 좀 회복하는 것이 좀 관건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임박하면서 좀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오히려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뭐 기사를 좀 많이 검토를 해보고 화장품주에 대해서 어떤 리오프닝 관점에서 많이 연구를 좀 해봤는데 네.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이요? 왜 마스크를 하면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는 건가? 어. 화장을 좀 이게 반만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 그런데 이 부분이 화장품의 어떤 색조와 화장품의 어떤 판매율의 감소와 뭐 연동이 있다 이런 네.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더믹 이후에 좋아지고 지금은 좋지 못하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 주위에만 보더라도 네. 이제 마스크 쓴 뒤에는 이런 좀 아래쪽은 화장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화장도 잘 안 하고 뭐 네네. 블러셔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화장품을 잘 사용 안 하고 네. 오히려 위쪽으로나 아니면 피부 쪽으로만 화장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 이게 그래서 지금 남성이 좀 이 관점을 좀 볼 때 네. 이걸 업한 관점에서 색조 화장품의 어떤 이 판매 호조가 마스크를 쓴 것과 안 쓴 거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 그게 좀 매우 좀 궁금했던 상황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면 색조 화장품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판매 어떤 감소 요인은 좀 되겠다. 자, 이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엔더믹이 좀 가시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판매 호조를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관점보다는 네.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적이에요. 아까 연후의 사례에서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수출 실적의 어떤 회복 부분이 좀 관건이에요. 전체 내수 시장의 이 내수 시장의 화장품사의 어떤 경쟁력들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뭐 거의 2파전으로서 그 외에 뭐 군소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상 타겟으로 보는 이 시장층이 바로 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안에서 중국은 내수의 어떤 브랜드의 증진, 화장품의 어떤 이 혁신적인 어떤 이 성장을 좀 이끌어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쟁은 엔더믹 이후에 중국 시장에 어떻게 좀 진출될 것인가. 한한령을 좀 차지하더라도요, 사실상 이 화장품 브랜드가 국산 화장품 브랜드가 이 중국 시장에서 과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어떻게 좀 선점할 건가. 자, 이 부분 좀 관건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의 어떤 증가 추세는 이 코로나19 엔더믹의 어떤 관점보다는 오히려 중국 내수 시장 또는 중국향 수출 물량의 어떤 이 혁신 또는 이 성장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엔더믹 관점보다는 그래도 본격 경쟁은 중국 시장 진출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 일단 한국콜마의 인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연후 52주 신고가 좀 갱신했거든요. 34,750원까지 주가 좀 급등을 좀 했었다가 네네. 지금 5.12% 좀 주가 조정받고 있어요. 29,750원인데 사실상 한국콜마가 인수를 함으로써 인수 기대감은 사실상 어제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후의 경우에는 한국콜마의 어떤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된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외형 확장은 저는 가셔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국내 화장품 1위의 용기 제조사와 국내 1위의 ODM사가 결합이 좀 되는 어떤 부분이라면 한국콜마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용기 제조사를 자회사로 보유한다는 것은 비용의 감소 효과도 있고요. 오히려 이 원재료 판매의 어떤 비중이 좀 컸던 한국콜마의 입장에서 오히려 완제품의 어떤 이 OEM 내지 ODM의 생산 역량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네. 상호 시너지는 좀 분명하다라고 좀 예측을 되는데 오늘 사실상 이 기대감에 수반된 주가가 너무 단기 급등한 이제 이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추세적인 어떤 조정 부분이 좀 예상이 된다면 리오프닝 관점에서 오히려 상승폭을 크게 좀 가져가지 못했던 연후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다시 한번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는요. 자, 요 구간인데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27,000원입니다. 2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네. 신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5,000원, 25,000원에서 27,500원, 25,000원에서 27,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5,000원에서 27,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2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콜마와 그리고 연후의 상호 시너지는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